네, 이번 생에 부자는 될 수 있는 걸까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부산에 청약이 당첨됐어요. 계약금으로 6,7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현재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 뿐입니다. 계약을 단 일주일 앞두고 돈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당첨된 청약을 대출 받아서라도 끌고 가야 할까요? 아쉽지만 이번에는 포기를 해야 할까요? 얼부 유튜브에 나오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돈을 깔고 앉지 말라는 건데요. 저는 돈을 굴리기는커녕 대출까지 받아 깔고 앉게 생겼습니다. 내 집이 생긴다니 기쁘지만 부자와 점점 멀어지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청약 당첨이 지름길이 아닌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집값 폭등장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자며 배우자와 함께 투자 공부를 준비했었어요. 하지만 타고난 게으른 성격 탓에 공부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태어났어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급여나 복지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오기 위해 전문직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홀로 육아하느라 피곤할 텐데 매일 월부 유튜브 챙겨보며 투자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 더 부지런했다면 아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평소 공부라는 핑계로 많이 놀지 못해 여행도 가고 싶고 야식도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배달도 줄이고 여행도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저축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회사만 다니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월급 착실히 모아서 집도 사고 아이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가장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진짜 부모가 되고 싶어요. 나나이님, 코코드리님, 새우보기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부산 청약 그대로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청약 계약일이 일주일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덜컥 당첨은 됐는데 이게 과연 대출을 받아서 이거 계약을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건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지, 이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세 번째, 유튜브를 보다 보면 60%의 저축이 필수라고 하는데 아이가 있는 가정도 60% 저축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분이 현재 지금 재정 상태를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역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현재 지금 아내분께서 육아휴직을 지금 쓰고 있으셔가지고 월 수입이 약간 좀 줄어든 상태고, 지금 10월부터는 또 3개월 정도 본인이 또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서 좀 수입이 좀 줄어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데 한 300 정도 버니까 이제 두 분 합쳐가지고 소득이 한 5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300 정도 쓰다 보니까 저축을 한 달에 한 200, 그래서 1년에 저축이 한 2,500 정도, 3,000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가진 자산은 이제 지금 있는 전세금이 한 2억 정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현금성 자산 다 끌어모으면 한 7천 정도 있어서 한 2억 7천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이 좀 넘으셨기 때문에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평균적인 좀 사이즈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냥 분양을 좀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분양이 덜컥 되셨는데 그 분양가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판단이 안 되셔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됐고요. 통화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해당 좋습니다. 지역이 네. 부산이어서. 오, 네, 좋아요. 우리 부산으로 여행을 가나요? 아니요. 지도만 부산으로 봐요. 우리 부동산 여행을 가는 건가요? 아니요. 네. 다음 주부터 교체하겠습니다. 갑질의 흠포입니다, 여러분. 네. 부산이 지금 부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산, 울산, 뭐 경남, 그래서 부울경 중에 이제 여기 전체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500만, 600만이 되는 우리나라 제2의 이제 생활권이고요. 거기서 이제 부산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부산은 사실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산이고요.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고, 죄다 산이에요. 네, 요게 지금 짙은 색 있죠? 요게 다 산이에요. 요게 산이고, 원래 과거 부산은 여기가 저희가 서면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진구, 부산 지구의 서면, 이쪽이 원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쪽이 동래, 오래된 동래구가 이쪽에 사람들이 주로 살다가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도시가 확장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자동 신도시라서 우리가 잘 아는 해운대, 아까 말씀해준 해운대가 여기 신도시가 있고, 이쪽도 북구에 화명 신도시라고 해서 또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강서구에 또 여기 신도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크게 보면은 산, 바다, 신도시로 이렇게 쌓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부산. 아, 그렇죠. 네. 산이 많다 해서 부산이고요. 사실 부산은 그래서 평지만 있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좋아해요. 맞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 돼 있죠. 옆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위에 그냥 우리나라의 건설사는 이제 위대합니다. 약간 그 입지 순서를 대충 알려드리면 해운대, 해수, 동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뭐 남. 부산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 제일 비싼데요? LCT. 마린시티. LCT 여기 있는데 LCT 가격이 지금 이거 58평이거든요. 제일 작은 게 이게 한 27억 정도예요. 네, 27억 정도 하고 있고 제일 싼 게 지금 27억이죠. 이것도 저층이니까. 네, 이 정도 대략. 이거 주상복합이에요. 예, 해운대구 바로 아파트 앞에 있는 이거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여기 바로 앞에 이제 해운대가 있겠죠. 이렇게. 예, 예.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바닷바람이. 벌써 느껴지세요? 네. 너무 많이 부는 아, 예. 바람이, 네. 바닷바람. 빨리 꺼야겠네요. 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에 이 거제 마리나라고 그래가지고 요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네네. 네, 대우 그래서 마리나. 대우 마리나가 있고요. 여기에 가격이 한 11억? 10억 5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예, 오래된 아파트고 사실 이거 자체가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91년식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가격을 호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수영구에 있습니다. 네. 우리 서장님 사시는 네, 곳이에요. 네, 서장님 사는데. 사는 곳이고. 남천동. 네, 남천동 살제. 아, 오케이. 이 삼일비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다 바다뷰가 나오는 거예요. 영구조망이죠. 여기는 바다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한 10억 5천 정도고요. 여기는 한 12억,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현재. 세 번째는 아까 제가 해수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동래구. 네, 동래구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동래구에 또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동래 럭키라고 있는데 요 동래 럭키 아파트도 10억 정도 합니다. 9억 5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부산은 19년 정도가 제일 싼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저점을 찍고 지금 21년, 22년 말까지 해서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250% 오르고 지금 한 30% 정도 다운돼 있는 상태고요.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이 한 7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용 84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전용 84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되게 말씀드릴 곳은 이 남구인데요. 여기 되게 입지가 좋은 게 여기가 지금 그 센텀이라고 불리는 해운대, 에펙스코고 여기 이제 그 신세계백화점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입지가 하나가 좋은 중심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원래 전통의 서면 사람은 모두 서면으로 모인다라는 부산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큼 여기랑 여기가 제일 모두를 갈 수 있는 아주 천의 입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 남구고 또 2호선이 그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이 2호선 중심과 이 남천동의 학원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7억 7천에서 7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롯데캐슬. 요게 한 6억 초반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3,000세대가 넘는 단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요. 대체적으로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30% 정도 내려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정도 되는 사이즈의 도시에서 2018년식이면 꽤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신축이 6억대 정도 한다는 거는 가격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태엽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청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이제 주변 분들께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 청약홈에서 이제 공고도 나와가지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청약에 사실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좀 청약을 한 것도 있는데 네. 막상 당첨이 되고 나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가격이 뭐 적절한 가격인지 적정 금액인지 그런 것이 가장 좀 고민이 되어가지고 사연을 잡습니다. 요 가격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단지이기도 하고요. 네. 브랜드라든지 뭐 평지 아니면 역세권 그런 여러 가지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 가격이 싼 가격이다 라고 좀 확실히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을 봤을 때 이 단지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예,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분양가가 실제로 좀 많이 비쌌기 때문에 분양가가 혹시 얼마가 되었을까요?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요게 그 25평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6억이 조금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평당 분양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액이 좀 높은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격도요. 부산의 그 신축급을 대략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한 4억 후반에서 7억 초반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청약을 하면서 안전마진이 남기를 기대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만 25평 기준으로 4억 후반에서 7억 초반까지의 전체적인 가격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새 아파트잖아요. 제일 좋은 거. 남구가 뭐 제일 좋은 해운대급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급지인데 한 6억 정도 한다는 거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을 뿐더러 부산이 지금 현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를 보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하신 것처럼 조금 안전마진보다는 꽤 좋은 아파트를 적정한 가격에 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감당 가능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산이 한 2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넣으신 금액도 있고 한 3억 5천 정도가 좀 부족하시잖아요. 대출을 낸다고 하면 요즘 뭐 이자 4%에 뭐 40년 이렇게 하면 한 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자가, 월 이자가. 지금 소득 기준으로도 사실 안전 버퍼가 한 110에서 16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소득에서 뭐 생활비랑 그다음에 이렇게 이자까지 뺀다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막 내가 모든 거를 연끌을 하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그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4년 있다가 입주잖아요. 네. 그때 전세가가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아요? 3억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사실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의 전세가가 한 뭐 2억 5천에서 3억 5천 사이니까 아마 한 3억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부산의 입주 물량이 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잖아요. 필요 수량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25년은 더 적고. 그래서 4년 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봐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 대출을 전세금으로 다 메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이 가격을 내가 나쁘지 않은 가격을 선점하고 전세를 줌으로써 또 빚을 다 없앨 수 있는, 주담대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 더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돈을 버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또 4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500에서 3,000 정도 지금 소득 기준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4년간 저축을 잘 하시면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도 저축이 가능하고, 그러면 4년 있다가 내가 집을 사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전세를 주고 나오신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사연에도 나왔는데 부산만 봐도 될까요? 뭐 경남만 봐도 될까요? 뭐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부산 하나만 제대로 파도 노후 해결은 그냥 아주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2, 30억은 그냥 벌 수 있다 생각해요. 부산은 굉장히 좋은 도시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공부해도 노후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본인 보험이나 경조사비나 이제 아이 교육비도 조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줄이려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저축을 많이 해서 투자를 탄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년 동안 저희가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4년 동안 저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을 할지, 4년 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모아서 할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그런 부분도 조언을 좀 구하고는 싶습니다. 제가 이 4년의 텀을 둔 이유는 네. 일단 아이가 어린 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타인님도 공부하시는 게 있잖아요. 본인 공부하시고 배우자분께서 또 투자 공부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아주 자연스럽게 투자 기회가 있을 거고, 내가 투자금을 모아놓은 상태라고 하면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경남에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도 입주가 없으니까. 네, 그런 기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서 이런 방향으로 좀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투자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또 아이 둘째도 또 고민이 있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직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효율을 찾고 싶다. 남들만큼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투자 공부나 이런 거에 좀 게을러서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제가 좀 꾸준히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부터 제가 월부 유튜브를 매일 뭐 하루 하나씩은 꼭 보자고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빠뜨리는 날도 많고, 제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작성을 했는데,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끈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좀 표현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 사연을 보내고 사실 저와 이렇게 대화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정답을 찾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가장 직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뭐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옳은 방향과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그 정도로만 조금씩 해도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저는 10년을 하니까 제 친구들, 저랑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런 세대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이님이 게으르다고 해가지고 너무 본인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성장을 선택했느냐만 보시고 조금씩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은 별로 효율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6세입니다. 36세. 그럼 36이시니까 36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걸 얻었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능에 따른 거든 직관에 따른 거든 아니면 철저하게 기록에 의한 거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본인의 직장을 얻었던 과정 그리고 청약해서 어쨌든 당첨이 됐고 제가 보기에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네. 보기님 아까 얘기해 준 대로 그럼 이 두 가지 정도는 좋은 경험이에요. 그죠? 좋은 사례들인 거죠. 본인 인생에.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예, 청약이 많이 노력하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 이건 운인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비슷한 식으로 하면은 다음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게 본인의 현재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 자격증 공부를 한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본인이 원하는 소득이 된다라는 확실한 맵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나이에 이 공부를 시작해서 비슷한 나이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얻고 있는 주변 실제 사례가 있어요? 실제 사례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합격하고 나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정도의 소득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받고 있다. 합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네, 그냥 이거 하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정도의 그 흐릿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그 동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 공부해서 한 달에 월 1,000을 찍는다고 해봐요. 그게 보장이 돼 있다고 해봐봐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좀 열심히 하겠죠. 안 그럴까요? 그러네. 확실하게 뭐가 서 있다는 건가요? 예.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본인 지금 직장 구할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저는 굳이 자격증 안 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번 일을 통해서 복귀하시면서 앞으로 인생에 반영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정들을 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좋게 찾아온 운을 잘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새우포기님, 오늘은 좀 분위기가 새우포기님이 되게 F 같은 그런 선배 같은 느낌이었고, 인생은 별로 효율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나혜님이 그 T 같은 그런 선배의 느낌이 제가 났었습니다. 또 맞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새우포기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또 맞추고 이렇게 해야죠. 역시 그룹. 네. 좋습니다.
그만해야. 이제 나 그거는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 계속 할 것 같아.